자, 오늘의 선생님과 낙서 교실이요. 오늘 살짝 리퀘스트가 있어서 뭐 얼굴 조명에 관한 얘기 좀 그려보도록 하려고요. 음, 네, 보자서 뭐 지난 시간에 그렸던 낙서에 뭐 얼굴에 음영 처리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그림자 그냥 칠하면 되지 않나요? 속으로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가 선생님의 본분은 모르는 것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살짝 그려보려고 해요. 일단 둥그스름한 언제나 얼굴을 그려주고 오늘 그림도요. 뭐 채색을 빡세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스케치 위주로만 슬쩍 그려보려고 해요. 너무 짱구의 형태를 하고 있군. 볼살 좀만 줄여줍시다. 자, 오늘의 타이틀 이미지에 깔끔하게 선을 따서 그려뒀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 스케치뿐이라는 거 살짝 전달해드리면서요. 낚였다고? 아니요, 그건 기분 탓입니다. 저는 오늘이 아니라 늘 그래왔어요. 이 방송 원래 낙서 방송이거든. 저는 늘 낙서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얼굴이 있고 찐빵 같은 얼굴을 보니 붕어빵이 먹고 싶어졌어요. 이 동네 왜 붕어빵 안 팔지? 붕어빵. 요새 막 그런 거 있다면서 피자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이런 거. 슈크림 붕어빵까지는 중학교 때 좀 먹어본 것 같은데, 피자 붕어빵도 중학교 때 먹어봤죠. 일단 제가 붕어빵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젠지를 묻는 게 예의인 것 같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붕어빵 먹어본 게 언제지? 팥이 들어간 걸 먹어본 거는 올 연초에도 슬쩍 어디 이제 우체국 다녀오는 길에 우체국 근처에 붕어빵 파는 데가 있어서 동네에 얼핏 가봤던 것 같은데 왜 피자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파는 데가 주변에 없어. 자, 그래서 오늘은 얼굴 음영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자, 라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굴 형태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잠시만요. 선 정리 좀 해봅시다. 선 정리, 선 정리도 뭐 브러쉬 이거저거 쓰기는 하는데 저 웬만해서는 그냥 기본 연필 브러쉬가 제일 손에 익어서요. 일단 요 정도 텐션이 손목에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음.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손목은 교체가 안 되는 소모재니까 소중히 해줍시다. 있을 때 소중히 해주세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뭐든 내 건강. 일단 제일 최우선은 내 건강. 내가 건강해야 남을 챙길 여유도 있는 법이에요. 늘 잘 알고 있지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 원래 기본이 늘 힘들어. 진짜 기본이 늘 제일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능? 그래,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는 부정하진 않는데 일단 저도 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그냥 그림에 재능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림 많이 그렸어요. 좋아해서. 뭐 잘 그리는 사람은 저보다 많은데 저는 그냥 그림 그린다는 사실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좋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재밌어요. 선 몇 개만 그어도 짜잔 손정등이 됐어요 같은 마법 같은 일이지. 그리고 뭐 좀 뭐랄까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하고 이런 거 잘 못해서요. 그렇게 섬세하게 집요하게 그려야 작품이 되는 법인데 저한테는 그런 집요함이 좀 부족해서 작가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잠깐만 표정은 좀 따로 끊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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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니 대충 이쯤에서 옷으로 끊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자, 편의를 위해 좀 짧게 들어가기로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눈은 좀 따로 떼두자. 어디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작업은 그게 참 좋아요. 뭔가 하다 실수했어? 레이어 날리고 새로 그리면 돼요. 음. 근데 레이어가 너무 많아? 합치면 돼. 레이어가 많아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걸 또 그리기는 힘들 것 같아. 복사하면 돼요. 최고야. 디지털 작업 매우 편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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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손정등을 이렇게 그리래.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보면은 다들 슬퍼하시겠어요. 아니야, 이 방송은 원래 낙서 방송이라서 막 그려도 되거든요. 같은 소리를 하면 더 혼나겠지? 음. 그래요. 그 학원 학생이 어떻게 말이 헛나오니. 학원 학생분들께요. 제가 좀 숙제를 잘 안 내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려야 여러분 그림 실력이 늘기는 하는데 저 여간하면은 숙제 잘 안 내드리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숙제를 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서. 음. 그래서 저는 그냥 학원 왔을 때 열심히 하자 쪽이에요. 음. 그래도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그려오신 그림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봐드리고 있으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뭔가 그림 그린 게 있으면 뭔가 저 선생님의 컨펌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메일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일단 댓글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절한 원장님께서 연락처를 열어주실 거예요. 연락처, 소통 창구. 아무튼 자, 그래서 손전등을 손에 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끄자. 일단 끄고 조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명암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명암 칠하기의 기본은 일단 광원. 여기다가 하면 안 되지. 명암 칠하기의 기본은 일단 광원의 위치. 광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광원의 위치랑 그다음에 물체의 위치, 물체의 위치 관계 같은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이 지금 이렇게 비쳐 내려오고 있을 때 위아래 비교했을 때 아래쪽은 일단 다 어두울 거고, 그죠? 일단 아래쪽은 다 어두울 거고, 그다음에 빛이 왼편에서 비쳐오니까 오른편은 더 어두울 거고. 항상 이것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변칙적인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반사광이니 역광이니 공기원근법이니 그런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언젠가 또 하기로 하고. 자, 단색조로 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언니한테도 빛이 요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대체로 언니 얼굴은 둥그스름한 구 형태니까 오른쪽 아래가 대체로 어둡겠죠. 대체로 오른쪽 아래가 대체로 어두울 거고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두울 거고 팔에서도 아래가 어둡고 몸통에서도 왼편이 어두울 거고 아래가 어둡고. 자, 앞머리 아래쪽만 살짝 잡아주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콧노래 저도 제가 뭘 흥얼거리고 있는지 잘 모르니 공명을 하시는 분께서는 제보 부탁드립니다. 퀴즈보단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앞머리 앞쪽만 살짝 눌러주면 되고 얘도 물체 아래쪽이거나 왼편이거나에만
그림자를 슬쩍 넣어주면 짜잔. 간단하게 이쪽에서 오는 이쪽 오른쪽 상단에서 오는 빛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빛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색깔 좀 바꿔볼게요. 너무 딱딱하네. 핑크로 갈까? 핑크는 핑크인데 너무 칙칙한 핑크네. 아무렴 어때요? 여기도 대체로 오른편에 해당하는, 왜? 빛이 왼쪽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 앞머리 아래쪽이나 이쪽에서도 좀 아래편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앞머리 그림자도 살짝 쳐주고, 눈동자 하이라이트는 살짝 피해주셔도 괜찮아요. 빛이 어디서 오든지 상관없이 눈동자 하이라이트는 조금 비워주시는 편이 인상을 훨씬 화사하게 선명하게 살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어두울 거고, 또 안쪽이 어둡고, 이쪽이 어둡고, 아래쪽이 어둡고, 이쪽이 아니지, 이쪽이지. 빛이 항상 왼편에서 오니까 왼쪽은 무조건 밝아야 되나요? 예외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거나 인지하는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복잡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크게 발견하진 못했지만 존재하는 그림자가 엄연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기초 수업을 늘 하고 있지만 늘 생각하는 게 일본어 문법 같아요. 기초는 쉽다 하고 배우다 보면 배우면 배울수록 예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영어 문법도 그래. 뭐 기초 문법이요? 배우면 뭐해요? 막상 실전 나가면은 예외 경우가 너무나 많고 관용구가 너무 많아요. 한국어는요? 한국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국어니까 그냥 모국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한국어 솔직히 되게 어려운 말 맞아요. 거기다 유교문화권 언어들은 다 그 일종의 뭐랄까 그 고맥락 사회권이라고 하나요? 고맥락 문화권이라고 하나요? 어떤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지식의 양이 너무 많아요. 어떤 문화적, 사회적, 아니면 너의 형편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사력 있게 헤아려 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권이 그래.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은 살기가 참 힘들어 줍니다. 하여튼 간에 눈치 없는 건 둘째치고 일단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사장님한테 사장님 밥 먹었어요? 하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은 뭐 어르신 맘마 드셨어요? 뭐 이런 거. 맘마 먹었어요? 뭐 이런 이상한 맞춤법이라고 할까? 이상한 예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한국어 어려운 말 맞습니다. 어쩌다 언어 쪽으로 빠져들었는데 빛이 이쪽에서 비춰오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 살짝 콧대도 찾아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또 다른 조명 하나 넣어봅시다. 녹색으로 갈까? 완전히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일 경우에요. 그러면 위쪽이 밝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요. 확실하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부터 찾아갈게요. 일단 앞머리로 덮고 있으니까 앞머리 바로 아래는 다 어둡겠죠. 앞머리도 덩어리의 절반 정도는 어두울 거고 너무 아기 청개구리 같은 색깔이다. 사실 아기 청개구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쭉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라
애기 때는 그 뭐지? 부모님이란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었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집, 진짜 쬐끄만 마당에 있는 집이었어요. 좀 뭐랄까, 보통 마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탁 트인 직사각형의 공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옆으로 길쭉한 마당이 있었어요. 폭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당이, 그걸 마당이라고, 마당은 마당이지. 마당은 마당인데 정말 작은 마당이 있는 그런 주택이었어요. 어릴 때 살던 집은. 근데 아무튼 그냥 나무가 세 그루 정도 있었나 보다. 감나무랑,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나무 좀 많았네. 감나무랑 대추나무랑 그다음에 꽃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음. 그러고 회양목, 회양목, 회양목은 흔하니까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그 이파리 조그만 거 있어요. 사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회양목은 원래 관상용으로 많이 심으니까. 회양목이 한 네 개인가 이렇게 일렬로 주르르 심어져 있었고, 대문 옆에 사철나무가 하나 있었다. 하여튼 어릴 때 그 대추나무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일찍 베어버렸고, 감나무가 꽤 오래 남아 있었던 걸로 알아요. 아무튼 위에서 드리워지는 조명. 아기 청개구리 하다 말을 일로 샜구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뭐 개구리 올챙이 기르기 뭐 이런 수업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 나름 7차 교육 과정 밟은 사람이라 뭐 이러면 너무 나이 드러나나? 음, 그 뭐지? 개구리 해부 수업이 아마 없었고, 근데 그것도 같은 7차 교육 과정 세대기는 한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음. 아무튼 개구리 해부는 이미 없었고, 교련도 이미, 그건 우리 친척 언니 때도 이미 없어졌었고, 친척 언니가 마지막 세대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음. 우리나라 교육 역사 왜 이렇게 순식간에 슉슉슉 바뀌는지. 저도 입시학원에 오래 있느라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 뭔 교육 방침이 이렇게 매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늘 정해져 있는데. 음. 총체적 난국이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오늘은 즐겁게 낙서를 해볼 타이밍이니까요. 그래서 덩어리도 그림자 잡아주고,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래가 어두우면 되겠고, 너도 일단 위가 어두울 거고. 자, 요런 식으로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조명은 요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네요. 되도록이면 위쪽이 밝고, 그다음에 머리 덩어리만큼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몸통 위로 떨어지고. 짜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빛이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 빛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한번 그려봅시다. 정면의 밑에서요. 조금 수상적인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색깔 보라색으로 하면 괜찮겠다. 잠깐만요. 컬러가 전달해주는 이미지 느낌이 참 다양하죠. 그 뭐랄까 좀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너무 수업이 돼버리는데, 괜찮아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건 선생님이 일이니까 모르는 건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보통 이제 사람의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3초 안에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꾸미고 잘 입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음. 근데 생긴 것보다는 사실 컬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음. 물론 일단 내가 기럭지가 한 180 된다. 뭐 몸매가 뭐지 엄청 쭉쭉 빵빵하다 그러면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처음에는 실루엣, 두 번째가 컬러, 그리고 이제 분위기.
뭐 사실은 컬러나 뭐 실루엣이 이제 어우러져서 분위기가 되는 거기는 한데. 음. 그래서 어딘가 처음 갈 때는 뭐 좀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상황 봐서 조금 밝은 색깔 옷을 입어주는 편이 좋고, 그렇다고 장례식에 막 형광색 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지? TPO를 잘 따져가면서 또 조금 밝은 이미지를 줘도 괜찮은 그런 자리면 좀 밝은 색깔 옷을 입는 편이 좋고, 나는 조금 차가운 인상의 사람, 나는 좀 딱딱한 인상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검은색이나 뭐 네이비 혹은 명도가 낮은 색의 옷을 입어주시면 좋고, 명도가 낮고 뭐 무늬가 없고 뭐 그런 것들이요. 낙서 방송이니까 가볍게 가야지. 약간 아래쪽 정면에서 오니까 위쪽에다가 그림자를 좀 넣어주고, 아까는 계속 팔 아래쪽에 그림자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팔 위쪽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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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밑에서 빛이 올라오니까 아래쪽에다 하이라이트도 좀 잡아주고, 얘는 뒤쪽에다 그림자 좀 잡아주고, 아까보다는 위쪽에. 하지만 옷 자체는 그림자가 여기 있을 거고. 살짝 볼살 덩어리를 강조해주면 이 정도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좌측에서 약간 자연광 느낌, 우측에서 자연광 느낌. 캐릭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좌측과 우측과 윗면, 상측과 이제 하측과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분위기 살려보려면 보자, 배경을 좀 깔아주고 싶은데. 레이어 정리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얘를 합쳐주고, 이렇게 폴더로 묶고, 겹치니까 또 분위기가 좀 다른데? 오, 이런 재미죠. 자, 아무튼 저는 폴더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어이구야. 이 상태에서는 저게 안 되는구나. 폴더 정리하면 뭔가 내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런 것도 했다 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폴더 정리할 때만 재밌어요. 애당초 폴더 정리할 일 자체를 안 만드는 건 더 최고고.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씩 옮겨볼게요. 오늘은 낙서. 아이고, 오늘도 자리가 없네. 좀만 더 줄이자.
빛을 이쪽에서 받았을 때, 여기서 받았을 때, 여기서 받았을 때, 하나쯤 더 해도 될라나? 여기서 받았을 때. 뭔가 컬러풀해졌어. 아니, 조금 예쁘게 배치 좀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요. 조명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 위치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꼭 컬러가 아니더라도요. 캐릭터의 분위기 많이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보너스로 더 해볼까요? 잠깐만. 우리 선화가 해였죠? 아차. 꼬맹이 하나만 더 껴줍시다. 꼬꼬마를 하나 더 끼워줄게요. 꼬꼬마 들어갈 자리가 없네. 완전 측면에서 빛 들어온 거 한 개만 더 보고 갈게요. 뭐 약간 노을진 하늘 뭐 이런 거에도 써먹을 수 있을까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이 좋지가 않군. 자, 뒤통수에 이렇게 바로 때리는 빛이요. 뒤통수보단 살짝 위쪽이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뒤통수 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경우에 앞만 어차피 다 어둡겠죠. 역광이니까. 오야. 대체로 이쪽이 다 어둡고 대체로 여기가 어둡고 눈을 하이라이트 정도만 살려주면 이런 식의 빛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좋아, 파라노님은 유독 아른아른한 분위기가 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요. 조명 똑같이 둥글럽적한 그림 채더라도요. 조명 위치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그림 분위기 많이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의 낙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 언제든 뭐 리퀘스트나 나 이런 거 궁금해요 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얍. 아니 얘야. 얘야.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이. 좋아, 드디어 옮겨졌다. 자, 오늘 낙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또 신나는 낙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